첫 번째 1번부터 할 건데 여기 14페이지에 있는 1번이에요. 14페이지 1번. 빛에 대한 파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스펙트럼에서 연결되는 연장선이라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합시다. 나봐봐. 프리즘으로 빛을 초기게 되면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 나뉜 칸이 빨간색이 되고 빨주, 노초, 파란 거 이렇게 빨간색 바깥쪽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한다. 이거 보라색 바깥쪽은 자외선이라고 해요. 이 무지개 컬러 나오는 걸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물어보면 이 정도인데 학교에 따라서 이걸 넘어서는 영역까지도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 기출 보면 알겠지만 자외선 바깥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X선이 있고 X선 바깥쪽으로는 감마선이 있어. X선 어디에 쓰지? 병원 가면 뼈 사진 찍을 때 엑스레이 찍지. 감마선 어디에 쓰는 줄 알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따지면 방사선이야. 방사선. 굉장히 강한 빛이고 이 빛은 네 DNA를 뚫고 지나가. 그 뚫을 때 그냥 얌전히 뚫는 게 아니고 끊어버리면서 뚫고 지나간다고. 근데 감마선이 딱 한 방만 맞을까? 다량으로 쏟아지겠지? 그럼 DNA가 사방 팔방 다 끊어질 거야. 그래서 죽어. 방사선 맞으면 이제 주류품으로 가는 이유가 DNA가 갈갈이 찢겨갖고 더 이상 세포가 그 기능을 못한다고. 강력한 방사선이야. 어디에 쓰냐면 암치료할 때 써요. 암치료. 특정 부분에만 딱 쏴주면 거기 있는 세포들만 싹 죽일 수 있거든. 암치료할 때 쓸 수 있고. 그럼 적외선 바깥쪽은 우리가 전파라고 하는데 이 전파도 크게 또 둘로 나뉘어. 가장 이 적외선보다도 가장 멀리 있는 전파를 라디오파라고 해서 진짜 라디오용으로 쓰는 거야. 음성 같은 정보를 담아갖고 넘길 수 있는 게 라디오파가 되는 거거든. 여러분들 핸드폰 쓰는 그런 통신 같은 경우도 이 음성을 담아서 넘기는 거잖아. 이걸 쓰고 이거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쪽, 이쪽이 마이크로파라고 해서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보통 마이크로파야.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마이크로파인데 우리 문제에서 좀 특이한 게 스피드건이 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요. 요게 지금 나온 건데 하여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에너지 세기를 비교해 볼게요. 에너지 세기를 비교하면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강한 빛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이야.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 파동을 그려보면 이렇게 늘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동을 그리면 이게 굉장히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고. 이 그래프 둘을 가지고 진동수라는 걸 비교할 수 있어. 진동수. 즉 이쪽으로 갈수록 또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어떠냐 그러면 얘는 같은 시간 동안 여러 번 진동했지. 얘는 조금 진동했잖아. 밑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위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파동을 표현할 때 진동수 말고 파장이라는 개념도 있어. 한 번 반복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한 번 반복한 거거든. 이 한 번 반복할 때 이동한 거리를 파장이라고 해. 그럼 얘는 한 번 반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럼 얘는 파장이 짧아 길어? 짧아. 얘는 파장이 길고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파장을 만약에 비교하라고 하면은 이쪽 적외선 라인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가 되고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가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빛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야. 빛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고 얘네 둘 봐봐.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짧은 거 보여? 이런 걸 보고 둘은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하지. 반비례한다. 내가 칠판에다 적으면 뭐 잔소리를 안 해도 그냥 받아 적으라는 뜻이야. 쓸데없이 저기다가 안 받아 적는다. 메모해도 되고.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언어 영역 지문 중에서도 빛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꼭 물어보는 게 저 파장, 진동수, 색깔 저런 거에 관련된 얘기라고 에너지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고 이게 거의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에 언어 지문도 자주 나와.
그럼 1번 문제 관련해서 지금 받아 적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빛은 꺾일 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지? 두꺼운 쪽이 꺾이고 그 두꺼운 쪽으로 꺾인 곳이 보라색이래 해가지고 외우는 말로 이게 두보래 뭐 했던 기억이 나. 두보래. 이거 외워놔라. 두꺼운 쪽이 보라색이래 라는 뜻이야. 두보래. 학생도 군대 가게 되면 군대 보급품으로 나오는 비도가 두보래 비도야. 또 낙대랑 달라지잖아. 낙대는 보급품으로 저게 나왔는데 뭐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두보래 비는 있으니까 없는 걸 지어낼 거 아니에요. 자, 적어줬으면 1번 정리해볼게. 적외선을 이용하는 경우를 물어봤어. 1번 마이크로파, 2번 전자레인지도 마이크로파, 3번 무선통신. 이거 그냥 다 전파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얘네 셋 다 전파라고 해도 돼. 근데 전파를 굳이 나누면 마이크로파랑 라디오파 나누는 거라서. 전열기구가 적외선이에요. 전열기구. 따끈따끈한 그 열선 관련된 게 적외선이고,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게 X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우리는 감마선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방사선 치료 용도니까. 감마선. 그래서 암세포에다 집중적으로 감마선을 쏘면은 거기가 맛이 한다. 2번 볼게.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걸 보는데요. 거기 1번에 분광기는 빛을 파장에 따라서 분해한다. 이게 그 얘기야. 분광기가 빛을 이렇게 쪼개잖아. 이 쪼갠 거를 파장에 따라서, 파장이 긴 놈부터 시작해서 짧은 놈까지 쭉 쪼갰다 그 뜻이에요. 이런 표현 자주 나오니까 안 하고, 또 빛의 파장을 다른 말로 색깔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 뭐 생명과학 할 때도 나오거든. 빛의 파장에 따라서 뭐 물을 어느 정도 투과하냐, 그걸 우리 색깔로 해석을 할 거니까 알아놔. 2번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을 때라고 나왔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는 빛 에너지 받을 수도 있고, 열 에너지 받을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고 했지. 내려오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출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빛을 방출하다 맞고. 3번 봐봐. 스펙트럼은 원소의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종류에 따라 다른 거는 맞지. 선 위치와 색깔이, 아니, 선의 위치와 개수가 달라지잖아. 근데 온도에 따라서는 상관이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는 상관없어. 근데 이 문제도 실은 조금 문제를 삼으면 문제를 삼을 수가 있긴 한데, 일단 2번 문제에서 제일 적절한 건 3번이야. 조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이 말이 좀 달라져. 선 스펙트럼이면 3번 보기가 틀린 말이 돼요. 온도에 따라서 안 바뀌니까 선 스펙트럼은. 즉 수소선은 뜨거운 수소든 차가운 수소든 일단 빛을 내뿜을 수 있는 수소는 위치가 똑같이 나오거든. 연속 스펙트럼이 달라져.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대해서 어떤 컬러에서 많이 빛이 방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 제일 적절한 건 3번이니까 3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번 볼게. 지금 문제에서 이런 입자들이 나왔어요. 시커먼 거, 하얀 거, 조그만 거 이렇게 나왔는데, 또 가와 나의 전화량은 같다라고 나왔지. 얘랑 얘가. 야, 가와 나가 전화량이 같으려면 시커먼 게 플러스면 안 되지. 시커먼 게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가와 나의 전화량은 같다라는 표현. 그러려면은 이 하얀색이 전화를 갖는 입자여야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 1을 의미해야 된다고, 얘가. 그러면 이 녀석은 H1, 2가 되면서 중수소가 될 거고,
얘는 H132 되면서 삼중수소가 될 거야. 이 중수소, 삼중수소 전 시간에 설명 다 했다. 1번 보세요. 요 그림이 하얀 거겠지? 하얀 거. 하얀 거. 그래서 양성자가 맞고요. 다음 2번. 가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아까 했지? 중수소. 맞는 말이고. 3번. Y 원자핵과 전하량이 핵의 Y 원자핵의 전하량이 얘거든 얘. 얘는 그러면 하얀색이 두 개니까 플러스 2지? 플러스 2. 그럼 X 원자핵이 4배. X는 플러스 1이지? 그럼 2배라고 해야지. 전하량은. 그게 틀린 거예요. 3번. 4번. 대폭발 후 1초 만에 우주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요거 하나 알려줄게. 우리가 시간 쪼갤 때 빅뱅 직후로 쪼개고, 빅뱅 직후, 빅뱅 3분 후, 빅뱅 38만 년 후. 이게 그냥 고1 통합과학의 국룰이야. 어느 참고서를 보든 어느 교과서를 보든 이렇게 세 단계로만 쪼개거든. 근데 1초라는 순간이 조금 중요한 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내가 빅뱅 직후에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냐? 기본 입자가 생성되면서 그 기본 입자가 조립되어서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잖아. 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드는 시점이 1초야. 1초. 양성자가 중성자가 생성되는 시점이 1초야. 그래서 여기 보면 1초 만에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합성되는 그 시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5번. 대폭발 후 3분 만에 Y의 생성이 끝났다. 3분부터 시작이지? 3분부터 시작하는 거야. 헬륨 원자의 합성이. Y의 생성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합성이 시작이고. 또 하나 더 얘기해볼까? 이 말은 또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별 중심에서 헬륨 지금도 생성되지. 헬륨은 태양에서 지금도 생성되고 있잖아. 3분 후에 끝났다고 하는 말이 안 되지. 그것만 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정답 3번, 5번이 틀린 걸로 볼 수 있다. 8번 보세요. 이거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파장은 진동수의 비례야 반비례야?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 관계였어. 니은. 스피드건은 마이크로파 쓰는 거 맞아요. 마이크로파 쓰는 거 맞고. 디귿. 가시광선 영역에서 붉은색은 파장이 짧다. 여기 붉은색은 파장이 길다라고 해야지. 붉은색은 에너지가 약한 빛이니까 파장이 길다. 뒤로 넘겨서 9번. 안 넘겨야 된다. 그냥 옆으로 보세요. 9번. 지금 B라고 하는 애는 태양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 선이 안 보이지? 내가 동그라미 치는 거. 이 선이 태양에 없잖아. 그러니까 B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A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A 요 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그 A는 포함하지만 B는 포함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 특징이야. 가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시커먼 영역에서 저기만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방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2번. 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연속 스펙트럼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이건 흡수 스펙트럼인 거지. 3번. 가는 A, B가 외부로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자기가 흡수해갖고 올라간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을 방출했다.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 3번 체크하고요. 4번. 나는 태양에서 나온 빛이 온도가 높은 물질 통과할 때 관찰할 수 있다. 아니 온도가 낮은 기체 통과할 때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온도가 낮은 상태.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기체가 자기에 해당하는 흡수 스펙트럼만 싹 빨아가는 게 저 모습이야. 마지막 5번. 나래 쪽에서 태양에 A 기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치가 똑같으니까 정답 3번, 5번입니다. 다음 12번. 파장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요거 보면 돼. 요거. 파장이 짧다. 에너지가 제일 센 거. 감마선. 감마선 줬고, 그 다음에 X선 줬고, 자외선 줬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줬고, 그 다음에 적외선 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이렇게. 요 순서. 다음 14번. 이거 빅뱅 우주론이고요. 요 그림은 팽창한 만큼 물질을 채워놓은 정상 우주론 되겠지. 그럼 보기 기억 보면 가 나중에 우주의 팽창을 주장하는 거. 둘 다 우주 팽창을 주장하는 거죠. 가가 아니고 둘 다야, 둘 다. 그 다음에 니은.
가 우주의 온도와 질량을 감소한다. 온도도 점점 식는 거고 질량은 일정한데. 질량 감소가 틀렸네. 디귿 나 우주론에서 새로운 물질 계속 만든다. 정상 우주론 맞고요. 그래서 빈칸 채우면서 저 모습이 유지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었지. 리을 가 우주론에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헬륨의 질량비를 예측하였다. 이게 3대1로 예측했잖아. 그게 검증까지 되고요. 아, 활용만 틀리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이유가 있으니까. 15번 봐봐. 지금 요게 3분 정도에서 헬륨이 생성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보면 전자가 다 분리돼 있어. 아직 38만 년은 안 된 거야. 38만 년은 안 됐어. 기억 대폭파로 3분이 지난 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3분부터 헬륨이 합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분 이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니은 전자는 먼저 생성되었다. 전자는 시작하자마자 생성되는 거잖아. 기본 입자의 생성. 1초가 돼야 양성자 중성자가 합성한다고 그랬어. 먼저 생성하는 거 맞고요. 니은 요게 요거 디귿이지. 디귿이 틀린 이유가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는 우리가 들어봤잖아. 근데 이 시기라고 지금 이 모습이야. 이 모습에서 수소랑 헬륨이 개수로 따지면 7대1인 거 맞아? 아니 다시 개수로 따지면 12대1인 거 맞아? 그럼 질량은 3대1이지. 질량은 3대1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 3대1이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니까 하는 얘기야. 원자가 아니야 원자가. 이 지금 전자가 분리돼 있잖아.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 핵의 비율이 3대1인 거지. 얘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라고 적어놨다고. 지금 보여? 문제 풀 때 내가 좀 기출 문제를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게 선생들이 어떻게든 이 잡아뜨릴 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내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 함정들을 어떤 식으로 파는지를 빨리 경험을 하라고. 요식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원자냐 원자 핵이냐를 구분 못하면 틀리게끔 된 거라니까 지금 이게. 알겠지? 원자가 완성되는 시기가 38만 년이잖아. 3분이라서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 다 핵인 거라고. 헬륨 원자 핵, 수소 원자 핵. 원자라는 표현 때문에 틀린 거야 15번. 넘어갑시다. 다음 21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네요. 1번 기본 입자가 결합하면은 이게 틀렸지. 이런 걸 보라고. 이런 거 지금 이런 함정을 봐야 된다니까. 봐봐. 기본 입자가 결합함으로써 양성자 중성자 되는 거 맞아. 즉 쿼크가 결합되면서 양성자랑 중성자 만들잖아. 전자는 그거 자체가 기본 입자인데. 그렇게 전자들이 틀린 보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걸 좀 봐달라는 거지 문제 풀면서. 그다음 2번 수소가 지금 양성자잖아.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는 약 1초 정도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3번 전자가 핵과 결합하는 것은 38만 년 지났을 때 요 정도 식으면 3000켈빈까지 떨어지는 거고 비로소 들러붙을 수 있다고 했지. 4번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실제 관측 결과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거로 쓰이는 거지. 빅뱅 우주론 근거 1이 이거잖아. 수소 원자의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지금 비시기에 라고 나왔어. 이것도 봐봐. 또 나왔지. 또 나온 거 보여? 뭐가? 원자라고 나왔잖아. 지금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데 원자라고 표현해야 된다니까. 뭐가 틀려야지 이제 보이냐? 원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야. 3대 1은 맞지. 원자 핵이어야 된다. 원자 핵. 틀린 거 골라라 그러면 1번, 5번이에요. 1번. 다음 24번.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이후에 무거운 게 생성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요거 내가 우리 교재에다가 밑줄까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합성될 만한 고온 고밀도 환경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지. 고온 고밀도 환경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 돼. 24번에 답이었고 28번 보기 기억보세요. 기체 A에서 관찰되는 스펙트럼은 선스펙트럼이다. 요건데 방전관으로 에너지를 가한 다음에 빛을 쏘니까 이게 나왔잖아. 그 선스펙트럼 맞죠? 니은 기체 원소마다 선의 위치는 다르다. 이거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 수소와 헬륨, 네온 이런 것도 위치가 다 달라요.
디귿 A, B는 S의 구성 원소다. 야, 별 S에 이게 빠져있는데 요선이 빠져있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는 거? 요거 요선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성 원소다라고 하면 잘못된 거야. 28번 탈락. 그다음 29 1번 보면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이 모두 생성되었다. 헬륨은 지금도 만들어진다니까? 태양에서? 맞지? 빅뱅 말고 태양에서 지금도 만들잖아. 1번 틀렸고요. 그다음 2번 비기간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고 수소 원자가 생성되는 시점 여기서부터가 3000켈빈 아니냐? 원자가 생성되는 게 3000켈빈. 그럼 비기간은 3000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이거 왜 표시? 높았다 맞아요. 그럼 3번 비기간에 헬륨 원자핵보다 무거운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비기간 아니 헬륨보다 무거운 것도 별에서 합성되는 거 아니야? 별 최초의 별의 탄생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만들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틀린 게 1번 3번이에요 29번 됐고 31번 아씨 이렇게 하면 몇 시야? 아 일단 부지런히야. 일단 해설 최대한 다 해줄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지금 하는 해설은 그 어느 때 해설보다도 중요하거든. 너가 여름방학 특강이든 겨울방학 특강이든 뭐 옛날에 선행을 했든 그 어떤 때 해설보다도 지금 중요한 해설이야. 여기서 너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알아가야 돼. 모르는 거 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정확히 알아가야 되는데 과제가 똑바로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성실하게 수행이 안 돼 있으면 그 과정이 안 돼.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과제를 통해서 최소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정확히 구별이 돼야 돼. 이게 구별이 돼야 내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으로 바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근데 이게 되게끔 과제를 수행을 안 해. 뭔 소리냐면 제일 흔한 이제 실수가 과제를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럼 이 시간에 와서 너의 맞춤형 수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최대한 한 명만 틀려도 내가 수업해주고 있거든. 지금 한 명만 틀려도 그 친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상황이. 과제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수업 막 놓친 거야 지금. 맞지? 두 번째는 뭐냐면 찍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찍어서 맞추면 또 배워갈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보기 중에서 좀 애매한 거 있으면 별표 치고서 내가 이렇게 수집하잖아. 틀린 거 네이버 폼 수집할 때 거기다 체크해서 보내. 좀 애매한 거 있으면 질문용으로 보내라. 그럼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꼭 성실하게 풀자. 과제 무조건 하시고 조금이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찍지 말고 차라리 별표 쳐서 나와. 그래서 틀린 거랑 별표 친 거 위주로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라고. 그래야지 이 수업이 더 매끈하게 너네가 필요한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알겠지? 그것만 좀 해줘. 잔소리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다음에 이것도 해야 돼. 봐. 이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은 틀리면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돼. 이렇게.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해서 1번, 3번 골랐잖아. 1번이 어떻게 틀렸어? 이런 거를 올바르게 고쳐볼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고친 게 제대로 고쳐졌나를 확인하는 과정. 그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보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답만 줘. 해설을 안 줘. 그러니까 답이 1번이다 그러면 그냥 1번이라고 체크해갖고 답지 뿌리는 것만 하지 거기는 해설지를 주진 않는다고. 당근이? 지금까지 봤던 시험을 생각해봐. 정답표 해가지고 1번에 뭐 2번에 뭐 이것만 주잖아. 해설이 없어. 나도 뒤에 보면 답만 적혀있다고 지금 몇 번 이렇게 답만 적혀있단 말이야. 원래 해설이라는 게 이거를 정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나오면 항상 올바르게 고쳐보자. 규칙. 과제는 무조건 성실히 수행. 과제 수행은 반드시 해야 돼. 절대 놓치지 마라. 2번 찍지 마라. 찍게 하지 마라. 3번 틀린 거 고쳐라. 틀린 보기 수정해서. 요게 다 갖춰져야지 과제가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배워갈 게 제일 많다.
31번. 태양의 스펙트럼. 이거 이름 뭐라고? 무슨 선?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어. 프라운호퍼선. 프라운호퍼선. 주관식 나올 수 있으니까 자꾸 읽어봐. 자꾸 읽어보고 이름을 익혀야지. 기억. 방출이 아니고 이거는 특정 원소들이 흡수해서 만들어진 거지. 방출선이 잘못된 표현. 니은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태양을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이 위치. 여기 보면 제일 진하게 나온 게 아마 수소선일 거야. 헬륨선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 있다. 다음 디귿. 파장 얘기가 또 나왔지. 빨간색 빛은 약한 빛이잖아. 그럼 그림이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건 파장이 긴 거야, 작은 거야? 긴 거. 여기 보면 빨간색 빛의 파장은 보라색보다 짧다 아니면 길다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문제 풀면서 고쳐와야 된다고. 못 고치면 질문을 해야 되고. 알겠지? (32번) 여기 보면 빛이 원소 B로 이루어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다. 그럼 원소 좋다. 아닌가? 좋지. 지금 고개를 끄덕하는 걸 봤는데. 졸지마. 졸리면 저기 일어서서 해. 지금이 졸릴 시간이야. 9시 있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걸 아는데. 아침 수업에는 나는 전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있겠지. 생생하게 수업을 해야 된다. 무조건 뭐 수면 양을 줄이는 것도 그렇게 그 좋은 학습 패턴은 아닌 것 같아. 나 때는 그런 얘기가 뭐 4단오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계속 해요. 일가마다 적정 수면도 다르고 수면을 충분히 취해야 되는 뭐 과학적 근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뇌부터 척수까지는 액체가 차 있어. 뇌 척수에. 그 뇌 척수액의 기능이 뭐냐면 노폐물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요. 씻어서 순환시키는데 그 노폐물을 씻어서 순환하는 시기가 잘 돼야.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 그 노폐물 이런 뇌 신경세포에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잠을 안 자면 딱 이틀만 잠 안 자봐. 48시간만 잠을 안 자면 3일째 되는 날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경험하게 돼. 그 노폐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 뇌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일단 단기 기억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인증하면 숫자 6자리지 그 6자리도 못 외워. 띵띵땡땡땡땡 이것도 못 외워. 48시간 이후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단기 기억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48시간 세불리기 그 기억력이 급격히 감퇴해.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충분한 잠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해보면 알아. 내가 수업하는 내내 졸고 있다 그러면 잠이 부족한 거야. 더 자야 돼. 더 자야 돼. 인간마다 다르다. 무조건 뭐 4시간 자라, 5시간 자라, 6시간 자라가 아니고 충분히 자. 근데 내 개인적인 경험상 7시간 자야 되는 것 같아. 6에서 7시간을 자야 그나마 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5시간 잔다? 그냥 졸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졸아. 근육이 오래 떨어져. 그렇게 낮잠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는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해주세요.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고. 그래서 이 B는 지금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다고 했으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가의 모습이지. 연속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거. 그래서 얘가 기체 B인 거고, 그럼 얘가 기체 A가 되는 거야. 보기 기억 보면 방지연관이 높은 전압할 때 방출되는 빛. 이러면 그러면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이 나와야 되거든. 가가 아니고 나에 대한 설명이죠.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은. 그럼 원소 A랑 B는 동일한 원소다. 위치가 같아.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같으니까 같은 원소고. 디귿 백열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은 백열등이면 그럼 연속 스펙트럼 나오는 거지. 가열된 고체니까. 따라서 다의 그림이 나와야 된다. 32번 됐고 35번 봐. 35. 옳지 않은 거 올라라. 4번 봐봐.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철이에요. 철.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원소는 철이니까 이거 철로 붙여놓으시고. 36번. 보기 기억. 원소 종류나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 36번에 정답 뭐로 체크돼 있어? 답지? 답지 봐봐. 기억력 디귿 수준이냐? 기억력 디귿 수준이냐? 기억력 디귿? 이래서 내가 이게 힘든 게 아까 성능요구에서는 온도에 따라서 내가 온도에 따라서 변함이 없다라고 했지. 근데 얘는 온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해놨지. 지금 창문이랑 얘네가 서로 답을 다르게 체크해 놓은 거 보여? 내가 그래서 해준 얘기 이거잖아. 선 스펙트럼은 온도에 따라서 이 패턴이 안 바뀌어. 근데 연속 스펙트럼의 경우는 이 온도에 따라서 얘의 밝기가 바뀌어. 밝기가. 온도가 높을수록 이 파란색 계열이 이렇게 밝게 나타나고 온도가 낮으면 빨간색 계열이 밝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보기가 되게 애매한 거야. 기억이. 선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거든. 학교에서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좀 잘 봐놔. 이 선 스펙트럼에만 국한돼서 설명하면 이 보기가 온도에 따라서 안 바뀌어. 선 스펙트럼은 딱 정상적인 선생님이면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선생님이면은 앞에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안 하고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해야 돼. 이 보기를 쓰려면.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는 안 바뀌어. 근데 종류에 따라서는 바뀌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구별할 수가 있는데 연속 같은 경우는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기억 보기는 너네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체크하고 시험장 들어가자. 이게 학교 선생님 깡패야.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네 선생님이잖아. 그러면 과학적 진리란 것도 돈 떨어져. 그 사람 말이 맞아. 그 쓸데없이 안 싸우는 게 낫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보기 답 체크하고 가는 게 최고. 내가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을 해봤거든. 동소체라는 표현이 있어. 동소체. 그 과학 개념 중에서 동소체라는 개념이 있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표현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랑 흑연, 연필심과 흑연. 근데 뜬금없이 C랑 CH4는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시험 문제 보기로 동소체라고 낸 거야. 동소체라고 난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지가 내 동료 교사야. 자기가 수업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대. 이걸 동소체라고 가르쳤대. 그러면서 그거를 동소체를 정답으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때만 동소체라는 개념을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따져놓듯이 했지. 검토하면서 시험 문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걸 봐갖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거 자기가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실제로 그게 정답 처리됐어요. 그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니까. 니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정답 처리가 되는 그런 거야. 과학적 진리랑 다르게. 물론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가 따져 묻고 물어 뜯고 그러면은 정답 수정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큰 폭풍이 불거든. 만약 그 시험 문제 하나를 수정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교사회의를 열어야 돼. 교사회의를 열면서 일단 퇴근을 못해.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데 5시 이후에 선생님들이 비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정답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지. 그 과정 자체가 선생님한테 존나 스트레스.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준 대상자를 눈에 띄겠지. 그 친구가 좋게 보일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속된 말로 찍혔다고 표현해. 선생님한테 찍혀서 좋게 한 개도 없어. 특히 서술형 채점할 때 엿먹을 가능성이 커. 만약에 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서술형 채점할 때 진짜 토시 하나 답은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렇게 해갖고 짝대기를 근 사례가 실제로 있어. 뉴스에도 나왔어. 전교 1등인데 전공 만점이었대. 근데 과학에서 한 문제 틀렸어. 왜 틀린 줄 알아? 그 전자비 유도에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세게 유도된다라고 걔는 이제 서답해니까 적은 거지. 틀렸다고 한 거야. 왜냐? 이거 엄밀하게 하면은 단위 길이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똑같은 길이의 가문수가 많아야 되거든. 즉 이렇게 해갖고 가문수가 여기 5번 감았어. 이렇게 한 다음에 10번 감았어.
그러니까 길이를 2배 한 다음에 10번 감으면은 전류세가 똑같아.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정답 처리하려면 할 수 있지. 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말했잖아. 전 과목 만점인데 그 과목 하나에서 그걸 틀리게 처리해갖고 걔네 엄마가 들고 일어나고 교육청에 항의하고 그리고 뉴스에까지 나왔어. 신문에도 실리고. 근데 결론 정답 처리 안 해줬다니까. 그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야. 웬만하면 찍힐 안 하는 게 맞고 그 선생 수업을 네가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 그 선생대로 가져. 특히 이런 거는 알겠지? 되게 중요한 잔소리인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랑 좀 호의적인 관계를 쌓아. 생활기록 써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고 시험 문제 특히 서각형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좀 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 열심히 하고 이쁘게 보이면 유지하니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이거는.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애들이 좀 이해했으려고 그랬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기 기억. 다음 니은 흡수 스펙트럼은 빛이 저온기체 통과할 때 괜찮죠? 다음 디귿 별이나 은하 관측한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소의 종류 알 수 있다. 그래갖고 지금 수소와 헬륨이 3대 1인 거 확인한 거야. 38번. 빨리 해야 되니까. 요것도 또 웃기나? 이게 또 과학적 개념이랑 달라. 1초가 되기 전에 7대1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초인 순간이 6대1이었어. 1초가 좀 지나야지 7대1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네는 학교에서 또 이렇게 해놨지. 만약에 이걸 시험 문제 냈으면 그 선생 따라가라고 채워야 따지지 말고 과학적인 진실을 따져갖고 그 선생님랑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사람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넘어가. 알겠지? 되도록이면 싸워줘.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 지식이랑 좀 다른 내용인데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나 봐. 실제 데이터 찾아봐. 1초 전에 딱 그 순간 보면 6대1 정도고 좀 넘어야지 7대1인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에서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적으라고?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를 P랑 N을 이용해서 적으래. 그럼 나는 일단 수소가 12개 그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럼 헬륨 하나 이렇게 그렸는데 이 수소의 경우는 P로 적어서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졸지 마 임마! 그럼 헬륨의 경우는 이렇게 P 2개랑 N 2개 이렇게 체크하면 돼. P 2개랑 N 2개 이렇게 해갖고 적으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다음 40번. 원소에 따라서 선 스펙트럼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고요. 니은 백열등 스펙트럼 연속이다도 여기 보면 알 수 있고. 근데 이거 내가 이제 교재 실을 때 나름 포토샵을 해갖고 색깔 조정을 하고 막 해. 그 과정에서 여기 빛이 좀 삭제된 것 같아. 이 빛이 있어야지 보기 디귿이 맞거든. 별 S에는 수소가 있다. 수소선이 전부 다 일치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맞거든. 여기도 있거든. 근데 여기가 지금 흐려갖고 잘 안 보이는데 얼핏 보면 여기 시커먼 선이 여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 여기 시커먼 선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해. 너는 잘 모르겠지만 흑명처리에 의해서 이거 포토샵 하다가 좀 수정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나는 보기에요. 또 별 중에서 수소가 없는 별은 존재하지 않아. 세상에 수소가 없는 별이 어디 있어. 우주에 제일 많은 수소인데 수소가 하나도 없어갖고 여기 선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51번 볼게. 쿼크와 전자가 형성되는 건 빅뱅 직후고 양성자, 중성자 생성되는 건 대략 1초라고 하기로 했어. 헬륨 원자핵은 3분 때 만들어지고요. 원자가 생성되는 게 38만년이야. 38만년. 기억. 우주 온도는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다. 빅뱅 직후가 1000조 켈빈부터 시작해서 쭉 식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고요. 니은 봐. 가시기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다. 수소 원자핵은 1초 때 만들어진 거잖아.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잖아. 그 다시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얘 때문에 틀렸어. 다음 디귿. 나시기에 우주로 퍼져나가는 빛. 요거. 우주 배경모사죠. 현재 관측 가능하다. 3켈빈으로 관측했고 이거 관측한 사람이 페지어스와 윌슨 전파 환경으로 측정했다. 몇 개 안 남았어. 60번. 빨리 오실게요. 가장 나중에 생성된 거 몰라. 쿼크랑 다음 쿼크가 동시에 생성되고 A랑 E가 생성된 다음에 이거 조립된 게 양성자랑 중성자인 거지.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드는 거죠.
가장 나중에 만든 건 B야, B. 질량 큰 순서대로 나열해라. 오씨. 그래, 이거 업코크랑 다운코크 질량을 물어본 게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외우거든? 이거 학교에서 수업할 때 설명해주고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업이랑 다운 중에서 질량차가 누가 더 무거운 차주고 다운 5대5대 있는 거는 질량이 이게 일반 교재에는 안 실려 있어서 다운 커크가 질량이 더 크대. 다운 커크가 그러니까 업보다 다운이 크대. 업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다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 중성자도 질량을 비교해야 되고 마지막에 헬륨일 거 아니야?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 내 기억에 양성자가 더 무거웠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희한한 거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 중성자가 좀 더 무겁대. 커크에 대한 질량 비교랑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질량 비교는 조금 선 넘긴 했는데 이런 걸 문제로 내는 데도 있었다. 자, 65번.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학교별로 좀 특이하게 내는 개념들이 있거든.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돼, 진짜로. 내가 하는 거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공통 내용이 기본 내용이잖아. 그치? 학교 선생님이 좀 특이한 거 알려주는 게 되면 내가 이거 처음 듣는데 싶으면 무조건 중요시켜 해놔. 특히 이런 거. 커크와 업커크와 다운커크 질량 비교라는 건 좀 선 넘었잖아. 65번. 자, 미지의 별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냐 물어봤어. 이거 겹치는 거 찾아야 되거든. 자, 먼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거 겹치는 거 보이냐? 자, 얘는 없죠? 얘도 없죠? 그 다음 이건 겹치네. 이건 지금 겹쳐 있어. 파란색은 이렇게 겹쳐. 빨간색은 여기 겹쳐 있어. 다 찾았다. 결론은 수소 헬륨이죠. 수소와 헬륨. 다음 2번 미지별의 구성원소의 질량비는 스펙트럼의 선폭 비교. 질량비는 선폭, 선의 두께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 두께. 선폭을 비교하면 알 수 있고요. 3번 전자 껍질수가 가장 많은 거. 이건 약간 화학 파트인데 칼슘이에요. 칼슘. 일단 저거만 놓자. 원자 변조가 2개인 거 또 칼슘이에요. 금속인 거는 나트륨과 칼슘이에요. 절묘하게 앞파트랑 뒷파트를 좀 묶어놨다 이거. 뒤 화학 파트랑 이 지구화 파트 묶어놨어요. 65번. 66번. 우주의 온도는 지금 얘는 불투명한 우주야. 빛이 자유전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빛이 머물고 있다가 탈출하지. 이게 이제 투명한 우주가 되는 거고. 보기 기억 봅시다. 우주 온도는 그럼 가가 뜨거운 거지. 가시기가 높다 맞는 말. 그럼 미음 보면 현재 가시광선이 아니고 전파 형태야. 전파. 3켈빈의 전파. 3켈빈의 전파. 디귿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일정하게 고정된 거. 이거는 나시기 이유는 3분 때 이미 결정나잖아. 질량비가 3분 때 질량비가 결정나는데 이거 38만 년이거든. 38만 년을 생각하면 안 되고 3분 때 이거 그냥 3분이라고 쳐줄게. 3분경에 맞는 거 기억만 나죠. 66. 진짜 거의 다 있다. 69 용제. 야 이거 사이사이 적어볼게. 응. 부딪혀서 나가 생성됐대. 그 P가 2개고 N이 하나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인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적어야 돼? 헬륨 23. 헬륨 23. 다음 여기에 헬륨 23에 중성자가 다시 추가돼. 그럼 헬륨 24가 되겠지 이렇게. 보기 기억보세요. 다는 Y의 원자일 것 같다. 다가 어디냐? 요거 헬륨? 그럼 Y로 체크하는 거 맞죠? 다음 니은 나는 삼중수소다. 아니 삼중수소가 아니고 헬륨 23인데 탈락. 근데 가는 X와 같은 전을 띈다. 가는 지금 플러스 1짜리지. 양성자 하나니까.
X는 지금 원자 상태잖아. 전자가 붙어있는 원자잖아. X가 붙어있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아니야? 얘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 얘는 중성이라고. 그래서 같은 전화라고 하면 안 돼. 리을, 입자 나와 가는 동위원소다. 동위원소가 같은 종류인데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야. 특히 얘랑 얘. 똑같은 헬륨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얘는 질량이 3짜리 헬륨이고 얘는 질량이 4짜리 헬륨이잖아. 그러니까 성질은 같은데 질량이 다른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럼 75번. 자, 기억. 허블은 외부온화 관측한 결과를 통해서 팽창하는 걸 알게 됐다. 이거 두 개 알려줬지? 외부온화는 멀어진다. 다음에 먼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이 두 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공간 팽창밖에 없었다고 해서 니은 가모프는 현재 우주가 팽창해도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고요. 우주 물질이 증가한다. 팽창된 공간만큼 채운다라고 하는 건 호일의 정상우주론인 거지. 마지막 팁은 펜지어스와 윌슨이 그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한다고. 약 3켈빈에 해당하는. 끝!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